자, 여러분 오늘도 암호화폐 소식을 모아 가지고 와본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오늘 좀 반등을 했네요. 91.18포인트.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그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채로 58,0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알트코인들 중에 시총이 그닥 크지 않은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강한 펌핑이 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기분 좋은 주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었던 플러스 토큰의 창업자 레오가 알고 보니까 그냥 일개 중국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레오라는 인물을 띄우기 위해서 레오는 구글의 알파고 알고리즘 연구원으로 소개가 된 후에 워렌 버핏과의 저녁 식사, 찰스 왕세자 접견 등 그런 사진들이 돌아다녔었는데, 알고 봤더니 플러스 토큰 측에서 전부 다 조작을 했었던 그런 가짜 사진 및 이력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대단한 사기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투자자들을 깜짝같이 속였죠. 그만큼 사기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악마의 덫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토큰의 자금을 압수를 했으면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죠. 지들이 꿀꺽 삼켰습니다. 어찌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더스크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더스크 네트워크가 이더콘처럼 더스트 컨퍼런스인 더스크콘을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디파이 및 깜짝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벌브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저평가된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 지금 사토시 차트를 봤더니 이 하방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추세를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슥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라이트코인도 힘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때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 상승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로드맵 2.0의 1차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중점 사항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브레이브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NFT 기업 및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딱 봐도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오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리얼비전TV의 창업자인 나울파리 형님, 이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이죠. 비트코인의 강렬한 지지자이기도 한 이 라울파리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더리움, 과연 언젠가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발 문제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10대 고래가 총 500만 이더리움을 보유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찌 보면 이더리움의 10대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10마리의 세력이 500만 개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10마리 중에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상당 부분 팔지도 않았었고 거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중에 4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더욱더 많은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작년에 엄청 샀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가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거 이더리움 가나요? 자, 그 다음에 WWE,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링 단체죠. 이번엔 여기에서 언더테이커라 불리는 이 사람의 NF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협회에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러자 기존에 NFT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던 회사들의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엔진과 샌드 등이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상장에 큰 힘을 얻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 칼리오 분석가가 계속해서 엔진에 관련된 차트 분석을 올려줘가지고
저도 공유를 했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지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엔진 코인 안 올라가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책임을 질 것이냐?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가 아니었었죠.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전했더니 비체인이 안 올라가는데 왜 소식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진상. 그 외에 여러 사람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확실히 제가 이 코인이 100%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못하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세상에서 돈 잃는 사람이 있을까요?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이 본인도 조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코인베이스의 5개 펀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 규모나 투자 시기 등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네 말고도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헤지펀드라든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은 결국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도미넌스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해주기를 여기 바닥 한번 찍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더 찍었는데 그와 동시에 RSI도 강세를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알트코인들은 쪼그라들기 시작할 텐데 반등한다 할지라도 반등했다가 바로 떨어져 준다라면은 알트 시즌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녹을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아래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다가오는 코인베이스 IPO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IPO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내에서 IPO를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일단 좀 조심을 하겠다, 두고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수익 중인 BNB를 좀 익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과연 다가오는 코인베이스 IPO는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또 재미난 이벤트가 암호화폐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건 크릭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크 유스코가 비트코인 ETF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SEC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강한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억만장자로서의 감인가 아니면 억만장자로서의 내부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인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강력하게 확신을 하는 마크 유스코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같은 경우 ETF가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ETF를 관리하게 될 은행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조만간에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람도 앞에서 봤었던 라울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얍삽한 이 마크 큐번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금지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비트코인이 커버렸고 너무 많은 투자금과 너무 많은 인프라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들도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이 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창업자는 법정 통화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험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스타인슈런스 등의 보험 기업이 주주로 참가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 상품의 실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타내기 위해서 또 자해공갈단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지나가다 엎어지면서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보상금으로 비트코인 내놔,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의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필부의 분석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봤는데, 자, 프랙탈을 연결해 봤더니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IPO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예상을 해보건대 비트코인이 최근에 6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더블탑을 찍었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윌리 우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는데요, 내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각 사이클마다 사이클 초반 때 비트코인이 더블탑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봤더니 더블탑을 찍고 나서 나중에 결국 그 더블탑은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변해가지고 상승을 이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윌리 우는 확실히 아직도 비트코인이 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 못해도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과연 그의 분석이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정리를 한 번씩 딱 해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좀 시간을 아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토마토밭에 고향만두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